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1일 화요일 KCBS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텍사스주 연방 상원 의원이 공립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각 교실에 눈에 띄는 곳에 10개명이 적힌 포스터를 의무적으로 전시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중국에서 공산당의 박해를 피해 탈출한 기독교인 63명이 미국 정부로부터 인도주의적 가석방 지위를 획득해 마침내 망명에 성공했습니다. 아이다호주가 성정체성 혼란을 겪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사춘기 차단제 처방과 신체 절단 수술을 금지하는 법안을 채택했습니다. 연방정부가 지난 10일 낙태약에 대한 연방식품의약국 FDA 승인을 취소하라는 연방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지난 9일 오전 켄터키주 루이빌 한 은행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총격범을 포함한 5명이 사망하고 9명이 부상을 당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경찰에 의해 사살됐다고 밝혔습니다. 미 전역에서 휴대전화 공공 충전기를 이용한 해킹이 급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이 시각 KCBS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텍사스주 연방 상원 의원이 공립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각 교실에 눈에 띄는 곳에 10개명이 적힌 포스터를 의무적으로 전시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철치리더스닷컴에 따르면 필킹 공화당 상원 의원은 정확한 규격의 포스터에 너는 해야 한다라는 문구가 적힌 10개명을 교실마다 부착할 것을 의무화하는 상원 법안 151호를 텍사스 주 의회에 발의했다고 전했습니다. 킹 의원이 소속된 주상원 교육위원회는 이번 주 법안을 심의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10개명이 담긴 전시물은 교실 어디에서든 평균 시력을 가진 사람이 읽을 수 있는 크기와 글씨체여야 하며 최소 16에서 20인치의 내구성 있는 포스터 또는 액자 사본이어야 한다고 전해졌습니다. 상원 법안은 151호 또는 공립학교가 10개명 전시물에 대한 기부금은 반드시 수락할 것과 초과된 기부금은 다른 학교에 제공할 것, 전시물 제작을 위해 공공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 9월 1일부터 텍사스주 공립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시행됩니다. 중국에서 공산당의 박해를 피해 탈출한 기독교인 63명이 미국 정부로부터 인도주의적 가석방 지위를 획득해 마침내 망명에 성공했습니다. 크리스천 포스트에 따르면 중국 소재 개혁 성결교회 교인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 떠난 3년의 여정을 마치고 지난 7일 밤 댈러스 포트워스 국제공항에 도착해 환영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 중에는 어린이 35명이 포함됐습니다. 지난 2019년 이 교회의 판윤광 목사와 교인들은 중국 경찰의 위협과 신문을 받아 선전을 떠나 한국 제주도로 피신한 바 있습니다. 이들은 제주도에 머물면서 한국 정부에 수차례 난민 지위를 신청했지만 거절되자 작년에 유엔의 난민 지위를 얻어 태국으로 이동했다가 미국에 도착한 것입니다. 아이다호주가 성정체성 혼란을 겪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사춘기 차단제 처방과 신체 절단 수술을 금지하는 법안을 채택했습니다. 이로써 법안을 통과시킨 주는 아이다호, 엘라바마, 아칸소, 플로리다, 조지아, 아이오와, 켄터키, 미시시피, 사우스다코타, 테네시, 유타 및 웨스트 버지니아 등 12개 주로 나타났습니다. 크리스천 포스트에 따르면 브래드 리틀 아이다호 주지사는 지난 4일 취약 아동 보호법으로 알려진 하원 법안 71호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리틀 주지사는 아이다호 하원 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우리 사회가 미성년자의 건강한 신체를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손상시킬 수 있는 수술이나 치료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고 믿어 법안에 서명했다고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난 9일 오전 켄터키주 루이빌 한 은행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총격범을 포함한 5명이 사망하고 9명이 부상을 당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경찰에 의해 사살됐다고 밝혔습니다. 총격범은 올해 23살의 코너 스터전으로 밝혀졌으며 해당 은행 직원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CNN은 스터전이 은행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고 부모와 친구들에게 은행에 총격을 가할 것이라는 메모를 남겼다고 보도했습니다. 경찰은 스터전이 총격 당시 실시간 방송을 하고 있었다고 밝혔는데요. 해당 영상은 현재 삭제된 상태입니다. 연방정부가 지난 10일 낙태약에 대한 연방식품의약국 FDA 승인을 취소하라는 연방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법무부는 텍사스주 연방법원의 낙태약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FDA 승인 취소 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는 항소장을 어제 제5순회 항소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FDA가 2000년 미페프리스톤 사용을 승인한 이후 23년 만에 이를 뒤집는 결정이었는데요. 앞서 텍사스주 연방법원 판사는 지난 7일 전국에서 시판되는 사실상 유일한 경구용 낙태약인 미페프리스톤에 대해 FDA 승인을 취소하는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FDA가 2000년 미페프리스톤 사용을 승인한 이후 23년 만에 이를 뒤집는 결정이었습니다. 법무부는 이 법원 명령이 내려진 지 사흘 만에 낸 항소장에서 기이하고 전례 없는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미 전역에서 휴대전화 공공 충전기를 이용한 해킹이 급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사기범들은 공항이나 호텔, 쇼핑몰 등 공공장소의 USB 포트를 이용해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국은 범죄 피해를 막기 위해 개인용 충전기와 정보 전송 기능이 없는 충전용 케이블을 사용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한미동맹 70주년과 미주 한인 이민 120주년을 맞아 한국의 법정 기념일인 김치의 날을 미국의 공식 기념일로 지정하자는 결의안이 제출됐습니다. 지난 7일 영킴 연방 하원 의원은 공동 발의자 10명과 함께 11월 22일을 미국에서 김치의 날로 선포하자는 결의안을 연방 하원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화요일인 오늘은 맑고 화창한 날씨 하루 종일 계속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74도, 밤 최저 기온 55도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CBS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KCBS 뉴스 유정임이었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